2015년 11월 6일 아침이라고 해야 돼요, 새벽이라고 해야 돼요. 6시입니다. 오전 6시. 저는 일찍 깼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또 검색도 하고, 그리고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허한 감이 있어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 지구본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걸 또 많이 들여다봤어요. 이거를 평생 들여다봤는데도 뭘 그렇게 볼 게 많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주도가 얼마나인가 하고 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인가 하고 보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39분 좀 넘게 1시간 정도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봐봐 보세요. 이런 거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더 재미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 혼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그 사람이 돼요. 남자 혼자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 이치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여자 혼자 정자 난자를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낮이 밤을, 밤이 낮을 섞이지 않는다. 밤과 낮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지금 이제 낮이 오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음양으로 창조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양의 철학이죠. 음양오행.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전기도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죠. 사람도 그렇고. 사람의 기도 내려갈 때 있고, 뭐 체질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근데 이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이건 태양과 달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이 빛과 어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짓고, 뭐 이렇게,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짓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빛과 어둠을, 그 말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정자와 난자입니다. 정자와 난자. 말하자면 사람은 이렇게 뭉쳐 살게 돼 있어요. 연합해서. 혼자 재벌집 공주라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재벌, 내가 돈 많다고,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지? 누가 물건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명품 핸드백을 만들어 놨어야 살 거 아니에요. 차도 누가 만들어 놨어야 탈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와서는 재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소용없고, 천하장사도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세계 대스타라 하더라도 그 부자건 박사건 누가 없이 나 혼자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세종인성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나의 정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의 난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생각하는 바가 있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없는 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게 무엇이에요?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통일의 비전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또 세계 선교의 비전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 됨됨이에 달렸다 해서 인성학당이에요. 사람 됨됨이란 인성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쓴 책이 제가 인성교육 지침서입니다. 지금은 이 인성교육이 말이야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법까지 인성교육 진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성교육에 대하여 이게 금을 딱딱 해놨어요. 인성교육이란 무엇이다. 근데 인성교육하고 인성학하고 다른다는 이야기가 그 법에는 없어요. 인성교육은 인성학에서 말하는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수단, 방법, 교육학입니다. 말하자면 교육론이에요. 교육론. 가르침에 대한 방법. 제가 일하는 생각하고 연구한 분야는 인성 교육을 하는데 영어로 무엇을 말할 것이냐 할 때 영어는 인성 교육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려는 과학이냐 의학이냐 정신의학이냐 뭐 이런 거 그것이 인성학입니다. 제가 꿈꿔왔던 게 평생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방송국 설립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 때부터 했던 거예요. 청년회 때부터. 방송국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대전방송을 세우기 위해 한때 용 썼어요. 되는 듯도 했었어요. 그랬고 지금은 SESTV 세종인성학당 요것이 그냥 무엇입니까? 사설 개인 영상 방송국입니다. 아니 뭐 공영방송 뭐 종편 텔레비전 이런 거를 세우면 좋지만 이건 방송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도 방송인데 이거 뭐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이야.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내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677편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677편이 30분에서 1시간짜리 갖고 올라가 있어요. 다 들으려면 그거는 뭐 1년 들어도 다 듣기 어려울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670날 들어야 되잖아요. 2년 들어야 되죠. 하루에 1시간씩 듣는다면. 그리고 아직도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교 설립입니다. 저는 대학교 설립의 구상을 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제5권 5권 국내 최장편의 애국지사 일대기거든요. 거긴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를 써놨어요. 거긴 3.1운동의 기획연출 감독 총지휘자인 월남 이상재 대한민국을 낳은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태동시켰다. 그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다. 3.1운동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느냐고요. 33인이 모여가지고 내가 33인 할게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이거 이상해요. 그 33인을 당신은 민족 대표를 해라 하고 임명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70세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50대. 손병희 선생이 나이 제일 많아요. 59세. 월남 선생은 70세. 그 총 대한민국의 씨를 정자와 난자를 겹합시킨 분이 월남 이상재. 그분의 일대기를 내가 책으로 썼으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나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나를 몰라. 이것도 지금 저기다 이거 내가 말해놔봤자 10명보나 20명보나 모르겠어. 한 명이 보더라도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책 5권째 마지막에 보면 한국정신문화대학 설립 계획서가 있어요. 그럼 정신문화대학에서 뭘 가르칠 것이냐? 84개 과목이 있어요. 84개 과목이 그냥 뭐 제목만 아니에요. 강의 21강까지 4년 동안 가르칠 커리큘럼이 그 책 속에 다 있습니다. 계속 넘겨야 돼. 여러 장이 한 연화무 장에 걸쳐 가지고 그 책에. 근데 그 대학을 아직도 설립을 못했습니다.
야, 나는 그때도 지금도 누가 정자냐 난자냐, 나에게는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 씨가 있다. 근데 내가 터가 없다. 보니까 뭐 독지가 되는 뭐 100억, 200억 막 카이스트에 막 중대에 서울대에 막 500억 찬조 기부를 하던데, 야, 이거 대학교를 하나 세울 방법이 없는가? 제주에 갈 것 같으면 대학교는 아니라도 대안학교라도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것도 안 되면 원격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제가요 그 자료가 막 이렇게 많아. 사이버 대학교는요 한 300평 가지면 되더라고요. 300평 정도에다가 강의실 만들고 영상실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수가 이제 우리 소유대,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교육부에 그 뭐라고 이름을 하던데 25억인가를 얼마 전 법이 그래. 25억이라는 걸 예치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인간을 가르쳐야 되니. 사람 사는 방법. 사람이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 내 가족, 내 자식만 끌어안으면 내 자식이 다칩니다. 그게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내 자식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남의 자식을 잘 보살펴야 돼. 이게 인성학이에요. 이것이. 그 무슨 말이냐? 아니, 내 자식이 나 칼로 찔러 내가 사고를 납니까? 내 자식이 스스로가 나를 해코지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을 돕는 것도 남의 자식이고 내 자식을 해롭게 하는 것도 남의 자식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자식보다 공부를 잘하는 놈도 남의 자식.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 못하는 놈도 남의 자식. 내 자식이 1등을 하면은 네 덕입니까? 남의 자식이 내 자식만큼 못해줘서 내가 차지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1등은 꼴찌를 쌓아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어떠합니까? 내 자식한테 그냥 무조건 잘해줘야 좋고, 친구, 선생님은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나는 받기만 하고, 나는 잘났으니까. 웃기는 얘기요. 당신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나 부족한 게 더 많아. 사람은 부족한 게 더 많아. 그런데 누가 나를 100이면 100을 다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쁘다고만 하고, 그건 없거든요. 100에서 10개 빠지고 어떤 사람은 99개가 빠져. 보면 내 자식을 눈을 흘겨.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어떤 사람은 뭘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니 제가 68세에서 69세로 넘어갑니다. 지금. 야, 어른들이 할 일이 많아요. 참 저렇게 책이 있습니다만 책을 자꾸 읽으면 뭐 하느냐 말이야. 책 읽어서 뭐 해. 이제 읽고서 죽을 거라면 읽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공부 평생에 공부만 해서 뭐 할 거냐. 그것을 어떻게 씨를 어떻게 틔워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 얘기도 하는 거예요. 돈 벌어 싸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깐 아이고 배야 해서 병원에 가면 그러면 아이고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영원히 집에 못 가는 끝이야. 그대로 끝이에요. 하여튼 내가 보니까 사람이 참 허망해요. 나는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람 두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내 가슴이 아주 저리저리해요. 참 그분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 대전 일대 신문에도 많이 난 분이. 갑자기 그 돌아가시는데 그 참 뭐냐 이게 뭐냐. 펼쳐놨던 그 밥상 같은 엄청난 걸 차려놓고 떠먹지도 못하고 왜 자꾸 상만 차렸는가. 상을 차릴 필요, 돈 쓰도 못하고 자꾸 벌어서 어떻게든지 안 없애려고 그냥 바득바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병원에 잠깐 갔다 온 게 한다고 한 게 그 이불 가져와 베개 가져와 뭐 어쩌고 슬리퍼 사와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만 거기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뭐 한갑 넘어 애들이니까 70 넘어 80 넘어 이렇게 되면 참 뭐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장담 못해. 이 이야기는 건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재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은 학문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책 봤으면 뭐 할 거냐. 알면 뭐 할 거냐. 알면 뭐 얼마나 아는데.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 그럼 지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얼마나 알아요. 이거 어떻게 공중에 띄워놨습니까? 지금 이런 틀도 없어. 지구는 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거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내가 말했습니다만 요게 호박씨만해. 호박씨만 하잖아. 맞아요. 여기 있네. 호박씨만해요. 그리고 제주도는 요거는 딱 쌀털만해. 손톱보다 몇 배나 적잖아요. 제가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빵빵한 도시가 어디냐? 당연히 세종시라고 생각하고 세종시로 제가 온 거예요. 그 4개월 만에 제주도로 가요. 세종시는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됩니다. 지금은 20만이에요. 20만, 50만 이렇게 늘어날 도시가 2배로 늘어날 도시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정부 청사에서 사무관, 이사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자녀들이 많이 안 왔지만 공부도 잘하는 영재 도시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기를 것이냐. 나의 꿈은 월남 이상제 선생 같고 세종대왕 같은 아주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 명이 1억을 먹여 살릴 그러한 리더, 통치력, 과학, 정신적인 혹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아주 인류 70억을 먹여 살릴 영재, 천재, 초영재를 제가요 이 천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서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천재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해요. 천재가 아주 특출한 어마어마한 천재. 내가 천재면 뭐합니까? 천재를 기를 만재가 없는 게 우리나라예요. 천재는요 백제가 못 기릅니다. 천재는 천재도 못 기릅니다. 천재를 기르려면 천재의 천재라야 천재를 가르치고 길러내요. 자, 그러면 내가 천재를 찾아서 천재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치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천재를 기르느냐. 천재를 기르는 이치는 천재를 기른다 하면 이미 틀렸다. 천재를 가르친다 하면 틀렸다. 왜? 천재는 나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재를
받든다. 천재를 돌본다. 천재를 돕는다. 할아버지가 천재를 이끄는 게 아니야. 내가 뭘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빵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 아이가 하도록 이렇게 뒤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천재냐? 천재는요, 성경의 법칙에서 내가 알았는데 누구에게나 천재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빠따를 치고 야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천재를 만나면 돌볼 수 있겠느냐? 저는요, 야구 잘하는 사람 돌보지 못해요. 저는 잘하는 사람을 돌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계열이 있어요. 읽기, 쓰기, 말하기, 웅변, 뭐 이런 거, 글쓰기, 논술, 이런 거는 내가 같이 놀면서 어린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람 이상재 선생처럼 나라를 통째로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보석, 반지, 다이아몬드, 자동차, 아파트, 뭐 부동산, 내가 10만 평, 5만 평? 아이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비싼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일본에게 다 먹혔었어요. 이거는 논밭, 금은, 보석, 석탄, 하여튼 사람까지 다 들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돼. 대한민국. 그게 제주도는 건질 제자요.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건지는 섬이요. 어찌 보면. 어떻게 내가 아는 것,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10m를 달리기를 잘하든 마라톤 달리기를 잘하든 혹은 뭐 학문을 하든 인성학을 연구를 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의 가족들이, 아들이 사남 1년대 다 죽고 나중에 하나 남아요. 며느리까지 막 손자까지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져내느라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은 값이 얼마야 될까요? 대한민국 값도 그 세계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지구의 값이 541경이라는 게 2010년도 수치입니다. 영국의 어떤 연구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541경 2600조래요. 참 별게 다 있어. 알고 보면. 그거를 200개국, 지금 234개국인가 그런데 192개국이 위원회 가입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200개국으로 평균으로 나눌 것 같으면 541경이니까 이경 7천조 아니요? 그러네. 200개국으로는 2경 7천조. 우리 대한민국이 한 10경 될 겁니다. 그러면 땅값, 뭐 산값, 뭐 거기에 뭐 건물값, 뭐 다 치면은 이거 물적 계산이에요. 물적 계산. 그 정신적 가치나 교육적, 학문적 가치는 빼고 그건 또 따로 또 해야 되겠죠. 지금 2015년이니까 5년 만에 얼마나 늘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말은 지금 거기에 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맥점이 무엇인가 하면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 운동으로 민족 대표 33인을 쫙 배치를 해서 너 그 일제 치하에서. 그래서 3.1 운동을 기획 연출한 분이에요. 나이 70살에 50살 정도짜리들을 전부 다 45, 뭐 50여론. 손병희 선생 하나가 59으로 제일 많았어요. 이상재 선생보다 11년 연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이 3.1 운동을
기획, 연, 감독, 지휘했던 70세에 가까워 갑니다. 68세는 이제 달포 남았어요. 12월 지나면 69가 되잖아요. 그럼 1년 있으면 70이 되잖아요. 야, 이거 나는 무엇을 하느냐? 월남 선생은 나라를 구했는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500년 후에도 이렇게 세계가 쓸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유, 나라를 못 구하면은 한 명의 인재라도 찾아서 하는 척이라도 하고 돕기라도 해야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방송국을 못 세우고 대학교를 못 세우고 그것도 내가 지금도 해요. 근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아이, 돈 있는 사람들 좀 나하고 손잡자 이거야. 손잡자. 아, 내가 내 이름으로 돈 쓸 일원도 없어. 다 회장님 당신 이름으로 하면 돼. 그냥 당 사장님 이름으로 하면 돼. 그 등기 일전도 건드릴 일이 없다니까. 나는 그냥 노예가 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심부름은 다 하겠다 이게. 그래서 대학도 세우고 방송국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이 세종인성학당 SESTV도요. 이거 확대하면 멋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방송 다 돼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원격대학을 해도 되고 대안학교를 해도 되고. 아니, 나에게 있는 것이 그냥 보글보글 정자라니까. 정자가 한번 땅 사정을 하면은 3억에서 5억 마리가 배출돼요. 그러면 그놈이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난자한테로 그놈이 가서 난자 벽에 가가지고 이거 두드려요. 두드리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드린다는 게 뭐냐. 끝에다가 첨체라고 하는 데다가 폭탄을 달고 갑니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끝같이 베이도 않는 거야 지금. 창끝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가가지고 여기서 뺑 하고 폭탄을 터뜨리면 이게 녹아야 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녹아. 3억 5억이 쳐들어가도 이 난자 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뚫으면은 인신이야. 이제 그놈이 3억 분의 1 10번 해서 했으면 30억 분의 1 5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경쟁을 뚫고 가가지고 난자와 딱 도킹을 하면은 그것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정자의 첨체가 있는데 이게 난자가 없어. 난자가 없어. 터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제주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초영재 인성학당을 할 건데 아유, 한숨하지 뭐. 한숨한 거예요. 왜 한숨하냐. 사무실도 아직은 없고 다 이제 첫걸음인데 뭐 세종이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여기도 뭐 사무실이 지금 없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건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이들하고 놀게 이야기를 해서 독서실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구하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그 있습니다만 영상 광고 그 대행을 제작을 해서 그러다가 하나하나 벽돌 한 장이 아니라 반장 이렇게 쌓아.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뭐 종치고 막 내려. 그렇지만 그래도 하다가 죽어야지. 최선을 다하다가 80까지 그러다가 90까지 그러다가 100살까지 그러다 죽어도 나는 이룩했다라기보다도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비문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비문을 써주든 안 쓰든 간에. 생각이 많습니다. 인생이 100년을 살면 36,500날입니다. 저는 70년을 살아갑니다. 37, 21, 67, 42, 25,000 몇 날 살았나요? 80년을 살면 3, 8이 24, 3, 8이 24, 3, 60, 3, 8, 8, 6, 48,
29,000날 정도 되는 것 같죠? 82년 3년을 살아야 3만 날 삽니다. 많이 살지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지구를 볼 때 이 지구가 46억 살이에요. 46억, 45억 살. 대충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코끼리도 아니고 이 호박씨만한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만 합니까? 지구에서 볼 때 배도 않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비율로 따지면 아까 말한 정자가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도 않는 이 미미한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제주도요. 제주도에 세종시보다 2배 정도 되는 면적에, 세종시는 20만이 사는데 제주도는 60만이 사니까 비슷한가요? 인구 밀도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한 달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통계를 따지면 160만이 사는 거예요. 1년 통계를 따지면 1,5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세종시는 1년 통계를 따져봤자 150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것은 5년 전, 10년 전, 2010년만 해도 1,000만 명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700만, 800만 된 게 2010년인가 그래요. 이거 뭐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10년 전만 해도 뭐 100만 왔다. 세계 문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그건 남해도라고 해서 하이난 섬, 거기는 근데 너무 더운데 거기보다 가까워,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뭐 옆 동네. 비행기 타면 뭐 1,000km도 안 되니까, 1,000km도 안 돼. 우리 저 세종에서 제주도가 한 500km 된다면은, 그건 맞네요. 500km, 1,000km네요. 아니 미국 얼마입니까? 12,000km 아닙니까? 그냥 옆에 이웃집도 보듯이 중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그 15억이 다 올 거예요. 15억이. 그 인도도 이제 열려서 올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열려서 올 거예요. 문명 조금씩 발달되면 한 10년 내에 연간 1억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만큼씩 하루에 똥을 싼다면 똥이 1억 개요. 매일. 이 똥구덕에 빠지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쓰레기 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 이제 다 뒀다 얘기하자고요. 먹고 싸고 버리고, 음식 쓰레기, 에? 대변 소변. 제주도 청정 바다 해역, 웃기는 얘기가 될 우려가 있어요. 10년 후에 도저히 상수도 하수도 정화시설 어쩌고 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지구의 보석 진주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화산이 터져서 올라와서 이렇게 아무런 상처, 그걸 분화구라고 우리가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해요. 솟아오름. 그리고 뻗어나가서 삐딱한 뭐 성산 일천봉 같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얕고 그런 거, 이런 게 368개라는데 한 500개 되겠지. 더 이제 찾아보면 다 찾은 것 같아. 360. 그것이 전부가 다 비경입니다. 다 달라요. 각각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 만났다고 내가 그제 했제요. 그것이 현재 26개라대 24개인 줄 알았더니 26개가 코스가 갖춰졌대요. 그런데 찾아야 될 게 한 4, 50개 되는가 봐요.
그리고 개발하면 100개가 넘을 거래요. 제주 올레길, 박물관, 기념관, 무슨 그 공원 이런 것들이 몽땅 100개 있었어요. 아니 세종시의 박물관이 4개 5개인데 그런데 제주도에 100개가 넘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식당 엄청납니다. 옷가게, 제주에는 면세점 있잖아요. 신라 면세점. 옷가게, 음식점, 하여튼 뭐 상점, 교통. 이 제주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려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거기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인간운동하는 겁니다. 인성교육, 인성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1억이 와도 청정 그대로 놀라운 그 제주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모르지. 천재가 안다니까. 그게 전문가를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거예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민 5천만을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 우리나라에 700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55조나 돈을 대주잖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합쳤잖아. 그러니까 학교가 막 짓고 하면 되죠. 이렇게 매년 50조 이상을 대주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저는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니고 그냥 선비정신입니다. 학자예요. 학자는 배우는 사람도 학자라고 또 해야 돼. 배운 사람도 학자지만 나는 학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 맞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 키워. 특별히 재주가 있는 사람. 나는 야구 선수도 키우고 농구 선수도 키우고 그러는 체육도 기르고 그리고 뭐 예술 문학 전체를 다 알아. 과학 의학 법학에 다 기르는 그러한 학당장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이 정도를 대안학교를 하면 100명도 기를 수 있는데 대안학교가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난 또 그런 걸 몰라요. 내가 사이버 원격 대학은 내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놨어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안학교를 한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명씩 한 3년 4년제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 300~400명 그럼 그게 나을까? 원격 대학이 나을까? 일단은 그런 것 저런 거 다 뒤로 미루고 세종인성학당 이 세종인성학당을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주 초영제 아카데미를 하나 만든 초영제 인성교육 아카데미를 하나 만든 거죠. 뭐 그거 앞에 영상에 그런 거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 영상 광고 프로젝트도 하고 또 휴먼 스토리 인터뷰 프로젝트도 하고 또 선교 프로젝트도 하고 거기에 업돼서 한국 미래 발전 지전센터, 영재 특수교육센터,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수하다. 정말 좋은 학교다. 자, 좋은데 다 잘 됐는데 문제는 학문 밭이 안 많고도 그냥 자탕을 심어놓으면 심글이 안 돼요. 씨가 좋아야 돼요. 두럭을 잘 쳐서 여기는 배추, 여기는 무, 여기는 파, 여기는 토마토, 여기는 수박, 뭐 오이, 양파, 마늘 이렇게 두럭을 잘 쳐야 돼요. 우리 세종인성학당이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있었는데 그 뭐
내가 잘못한 게 엄청 많은가 봐.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이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100개, 100가지에서 200가지를 잘못했더라도 어떡할 거요. 죽일겨 살릴겨.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사람은 손과 손등처럼 장단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는 사람은 평생 그 모양이에요. 평생 불만만 해. 장점을 보는 사람은 평생 감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감사하고 세종인성학당에 내일 미래 1년 후 삐질삐질 꼴이 우습더라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면 그래도 시궁창에서도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빛은 있고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on pi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di giorno girando, delle belle trovando il riposo, Narcisetto al dolcino d'amor. Delle belle trovando il riposo, Narcisetto al dolcino d'amor. Non vi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ello leggero e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to color, quel vermiglio d'onesto color. Non vi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ti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rovando i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 Delle belle trovando i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 Gran guerrieri po' farmacca, gran mustacchi stretto sacco, scoppio il spalla, sciabla al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tango, per montagne e per valloni, colli, nevi e sog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e di cannoni, che le palle tutti tuoni all'orecchio fan